어쨌든 사람들마다 장의 상태는 다 또 다른데요.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장도 상태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그 체형이 이렇게 삐쩍 말라 있으면서 손발은 차고 또 아랫배도 차고 그 몸이 전체적으로 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고 그 씨앗이 싹 틀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찬 분들은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설사를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양이 그 부족해서 기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이 점막이 항상 기름친 것처럼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 몸에 그 노폐물이 대장 속에 내려와도 그것을 원활하게 내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변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함부로 설사시키는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는 거는 그 젊은 분들,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남자분들의 그 장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여름철, 장마철에 날은 막 덥고 습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그 씨앗을 심어 놓는다든지 상추를 심어 놓으면 잘 싹이 나지도 않고 났다가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추도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그 몸 안에 열이 많다는 게 정상적인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는 습열이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사우나장에 가면은 막 그 습하고 더운 느낌으로 이렇게 그 안에가 가득 찬 그런 상태의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열이 차신 분들은 그 습열을 밖으로 내보내든지 이제 몸속에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습열이 많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그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고칼로리 식품, 그리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주로 먹는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고 기운은 넘쳐나는데 이렇게 습열이 꽉 차서 생기는 그 변비라든지 이런 경우와 몸이 차서 손발이 차고 몸이 차면서 오는 그런 변비, 노인성 변비 이런 경우는 각기 다르게 그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습관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 장도 좀 체질적으로 이런 이유가 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질상으로 이런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가지면 뭐 이런 체질이 좀 좋아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식단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미 체질을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 그러니까 장의 상태를 찬 상태,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 습열이 가득 찬 상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답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너무 차서 그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따뜻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겠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효소가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이라든지 또 소화가 잘 되는 그 편안한 음식들 드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자주 나가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항상 가장 큰 문제로 남는 것은 그 습열이 가득 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먹는 것 그 욕심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죠. 네. 짜장면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네.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나오는 그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 저는 그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삼각김밥을 맛있다고 들고 다니면서 먹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우시죠. 네. 그 조미료 냄새에다가 또 그
싸놓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기에서 어떤 균이 정말 자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장의 습열을 가득 차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기본적으로 방부제라는 거는 그 소화 흡수가 안 되게, 그러니까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삭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삭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방부제잖아요. 그래서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정상적인 소화 흡수 그리고 배변 그 과정에서 방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빵 아닌가요? 네, 빵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밀가루 음식에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는데요. 우리 밀은 겨울철을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면서 밀이 자라고, 그리고 농약을 별로 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 밥상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대부분의 밀가루들은 그 몇 달 동안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방부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기름에다 튀겨내는 과정, 그 다음에 백설탕이 막 대량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친 것이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 그리고 빵,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가끔가다 먹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이것을 늘상 즐겨 드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장은 습열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 질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다행히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그 너무나 많은 그 효소라든지 그 체질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타고 태어나서 그러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 몸이 나빠지기 전에 내 몸에 맞게 규칙적인 식사와 그 다음에 몸에 유익한 그런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